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이 오는 30일로 예정된 가운데 마치 목숨이 붙어있을 때 해치우자라는 식으로 이동관 위원장의 언론 장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라고 해봐야 지금 위원장하고 여당 측 위원장 2명 고작인데, 지난 16일 방통위 전체 회의를 열고 연합뉴스TV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심사 기본 계획을 의결했습니다. 제목이 좀 긴데요. 연합뉴스TV 최대 주주를 을지학원으로 만들어준 것입니다. 을지재단 이사장은 마약 진통제 불법 투약 혐의로 기소된 적이 있는데요. 민주당은 마약 사범에게 연합뉴스TV를 넘기려는 작전의 배후가 누구냐며 따지고 있습니다. KBS를 쿠데타식으로 점령하고 정권 입맛에 맞는 뉴스를 내보내기에 급급한데 시한부 위원장이 어디까지 갈지 궁금하고 두렵기까지 합니다.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본색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박진영의 마키아벨리, 박시동의 경제본색, 조정면의 뉴가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본색 만들어 가겠습니다. 댓글 활발하게 참여해 주십시오. 소개해드리고 저희가 준비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네 분 패널 소개합니다. 양문석 언론학 박사,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서정욱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마침 오늘 양문석 언론학 박사 방통위원 하셨던 분이 나오셨으니까 이 내용을 조금 알기 쉽게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동관 체제부터 좀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방송통신위원회는 합의제 기구입니다. 그래서 그 위원들 5명이서 위원회 체제로 논의해서 합의해서 결정하는 그런 체제고요. 왜 그런 체제를 만들었냐면 정치적 중립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부분에 있어서 방송통신위원회를 그렇게 만든 겁니다. 일반 부처들 예를 들어서 예정으로 치면 정보통신부 같은 경우는 독임제라서 장관과 차관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지만은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 2명, 야당 2명, 그리고 여당 1명으로 해서 5명의 상임위원회를 만들고 거기에서 위원장은 장관급, 그리고 이제 상임위원은 차관급 이렇게 이제 나눠놨거든요. 근데 지금 하는 행태를 보면 그냥 독임제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아니고 방송통신부죠. 그래서 대통령이 임명한 이동관이 장관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대통령이 임명한 상임위원이 차관직을 하고 있는 이러한 행태로 변질시켜놨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짚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연합뉴스 문제는요, 명확합니다. 연합뉴스는 정권에 따라서 이 팔랑개비의 전형적인 기레기 행태들을 보여왔었는데요. 이들은 정권을 뺏기고 나면 연합뉴스 TV와 연합뉴스 자체가 또다시 여당 편 따라갈까봐 벌써부터 단도리를 시작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면서 연합뉴스 TV를 실질적으로 사실상 민영화시키는 과정에 들어갔다. 그러면 을지병원이 연합뉴스를 가지게 되면 실질적으로 YTN을 민영화시키고 연합뉴스를 민영화시키면서 24시 보도 전문 채널 자체가 다 민영화되고, 이 민영화는 그 주인의 성향에 따라서 그 보도가 완전히 뒤바뀝니다. 여러분들 SBS 많이 보셨다시피 SBS가 권력을 잡은 쪽으로 끊임없이 쫓아가고 권력으로부터 이권을 얻어내는 과정으로 태영그룹이 성장했던 것을 보셨을 겁니다. 똑같이 SBS처럼 YTN과 이제는 연합뉴스 TV까지 그들이 장악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을 워낙 잘해 주셔서 이 아이템은 이걸로 정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요. 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궁금한 게 그런 거죠. 지난번에 연합뉴스 매각 그런 얘기 나왔을 때 그때 당시에 가장 많은 액수를 써서 낙찰을 받았던 게 유진 아니었어요? YTN 말씀이시죠? 그건 YTN이고, 네. 이거는 이제 연합뉴스인데, 근데 을지
학원이 원래 을지병원 갖고 있는 학원이죠. 네. 네. 원래 병원으로 해서 돈을 벌었으면 그쪽 관련으로 돈을 써야 되는 것 아닌가요? 김유정 의원?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을지학원 이사장이 이제 마약성 진통제 예. 3,161에 투여했다는 것도 바로 그 관계기관인 을지병원에서 이제 처방을 받아서 그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병원 사업으로 돈을 벌었으면 또 국민의 건강 증진과 복지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마땅하죠. 그런데 또 다른 꼼수를 부려가지고 소액 그 지분들을 다 걷어들여가지고 대주주가 돼서 공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이 보도 전문 채널의 연합뉴스까지를 이 을지학원에서 장악을 해버리면 마약사범한테 우리 넘겨줄 수 없다. 이 연합뉴스 TV를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고 보도의 공정성이나 가치 중립성 이런 것들은 좀처럼 이제 기대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YTN도 곧 그 대주주 변경 승인 관련해서 방통위에서 결론을 내야 되는 상황이고 연합뉴스 TV는 대주주 변경 승인 계획에 대해서 이제 승인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 게 이제 KBS ETV까지도 민영화하려는 게 이제 이들의 계획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 그 공정성을 요하는 그 채널들에 대해서 공영방송 KBS 포함해서요 민영화 시켜서 뭘 하려고 하는 것이냐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이제 민영화라고 하는데 결국은 사형화까지도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박진영 부원장. 그러면 YTN은 유진, 네. 그거는 건설 회사인가요? 그 이제 건설에 기반해서 거의 뭐 그룹 정도의 수준. 예, 그쪽으로 가고. 네네. 연합뉴스 TV는 을지병원, 을지학원으로 가고. 네네. 이렇게 보도 전문 채널, 24시간 채널이 민간인들한테로 넘어가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말씀 뭐 양무석 박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정권의 향배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은 첫 번째 뉴스의 공정성의 문제 같고요. 두 번째는 자본의 성격에 따라서 뉴스가 좌우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이제 지방 언론사들 보면서 그런 거 많이 느꼈을 겁니다. 지방의 건설사라든가 그런 회사들이 지방 언론사를 소유하다 보니까 지방 언론사가 모회사의 방어막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우리가 과거에 이 재벌들이 언론 소유를 못하도록 막았던 겁니다. 근데 은연중에 이렇게 우회해서 기업들이 언론사를 소유하는 형태로 간다면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과거의 정경유착에 이어가지고 언론과 경제계의 유착이 이루어지고 경제계의 권력이 결국은 우리 사회를 완벽하게 지배하는 그런 사회로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가지게 되는 거죠. 특히 저는 YTN과 연합뉴스 같은 경우는 정부 예산 지원을 받았잖아요. 그런 기관들을 이렇게 민영화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YTN, 연합뉴스까지 민영화, 사형화 논란이 나오는데 서정욱 변호사는 잘하는 일이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어허허. 왜냐하면 이게 그 전 세계적으로 보면요, 공영방송이 없는 나라도 많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우리나라는 KBS라는 공영방송이 있죠. 영국의 일본 NHK나 MBC도 공영방송이에요. MBC는 이제 좀 성격이 약간 다른 준공영이라고 보통 하고, KBS는 공영이에요, 이제, MBC도. 예. 저는 이게 그 공영방송이 없는 나라도 많아요. 기본적으로 이 공영방송을 유지해야 되는 여부터 논의가 돼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KBS 정도는 저는 필요하다 봐요. 재난이라든지 우리 현 상황에서. 근데 나머지 보도 채널들요, 이게 다 이게 국가가 운영할 공영으로 할 이게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명박 대통령 때도 YTN 사장 낙하산 내려가죠. 권력이 바뀌면 권력이 장악하는 방송이 되는 거예요. 공영이면. 근데 확실하게 주인이 있고 또 이게 민영화되면 권력이 바뀌어도 이게 함부로 개입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저는요, 연합뉴스 TV를 고정 나가는데, 연합뉴스가 이게 국가가 운영하는 통신사인데 뉴스 도매상입니다. 연합뉴스가 연합뉴스 TV를 소유한다는 게 저는 너무 기형적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연합뉴스는 통신사로서 모든 언론사에 공정하게 뉴스를 줘야 되는데 YTN보다 연합뉴스 TV 좀 빨리 준다는 이런 소문도 있어요. 따라서 저는 YTN도 이게 민영화가 됐는데 연합뉴스 TV만 연합뉴스의 지배하에 있는 것, 이건 맞지 않다.
뭐 굳이 을지하고이든 누구든 간에 이게 민영화시키는 게 필요하고 그 을지화금 중에 그 이사장 한 명이 뭐 마약 쪽에 선정적인 접근할 게 아니고 크게 공영 체제로 연합뉴스 아래에 연합뉴스 TV를 두는 게 맞는가? 아니면 이게 새롭게 민영화시켜서 제대로 된 이게 주인을 찾아서 독립성을 강화하는 게 맞는가? 이 방향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자, 서정욱 잠깐만요. 양문석 박사님. 서정욱 변호사의 논리 전개에 제가 이견이 있어서 얘기를 합니다. 서정욱 변호사께서는 KBS 이사도 하셨죠. 예. KBS 이사도 하신 분이 공영방송의 개념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좀 놀랐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따져보고 있는 게 YTN 연합뉴스의 민영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보고 있는데 맨 처음에 공영방송 무용론부터 시작하셔서 조금 어떤 얘기를 하실까 궁금했는데 지금 공영방송은 KBS, MBC, EBS만 공영방송이고 연합뉴스 YTN은 공영방송이 아니죠. 지금 이제 그 연합뉴스 YTN은요 대주주가 이제 마사이나 그 한전 이쪽이 공기업들이 대주주로 있고요. 그다음에 연합뉴스 TV는 연합뉴스는 이게 국가 지원을 받는 통신사입니다. 여기가 대주주니까 국가의 개입이 심했잖아요. 그래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방송 장악이 계속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영방송으로 그 논리를 시작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거는 이해가 되시죠? 예.